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해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은 지난 4월에도 사망 사고가 났던 포스코 ENC 시공 현장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1시 20분쯤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은 지상에서 70m가량 떨어진 터널로 터널 윗부분에서 철근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포스코 ENC 협력업체 소속 50대 작업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70m의 터널의 아치형 작업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 1명은 발목 등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작업자 7명이 있었는데 5명은 수직고로 대피해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포스코 ENC가 맡은 구간인데요. 포스코 ENC는 지난 4월에도 광명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져 사과문을 낸 바 있습니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 ENC의 송치영 사장은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송 사장은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고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인 통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석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거나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알선 수재 사건과 관련한 정보만 이미 제출한 데 동의한 것이지 이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CJ 계열사 고문 취업을 둘러싼 알선 수재 혐의로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전 총장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미 폐기되어야 했을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점은 적법하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무죄를 받은 이들은 억지 기소였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인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위법한 기소임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도 1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는 데서 나아가 이제는 달러 유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외환 규제를 전격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린 1,478.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가 가동되고 여러 정책 대응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0원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외환 규제를 전격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는 데서 나아가 달러를 더 들어오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한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불안 때문에 외화를 쌓아두기보다 외환 시장에 더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 거래 한도는 자기 자본의 75%에서 200%로 확대되고 수출 기업은 앞으로 설비 투자뿐 아니라 운영자금 목적 외화 대출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 계좌 없이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들도 유의미하지만 해외 투자 증가로 달러 수요가 커진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달러화 유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수요가 증가한 부분을 바꾸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고환율 상황과 관련해 7대 대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 현장의 애로와 외화 수급 여건을 함께 살피는 자리지만 기업들의 외화 수입을 국내로 환류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해마다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내년부터는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재난성 폭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9월 전북 군산에서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시간당 152mm의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는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이처럼 재난성 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기상청이 내년부터 호우 문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긴급 재난 문자를 도입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1시간 80mm 이상이면서 15분 2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 추가로 문자 발송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여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셔 안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도 신설됩니다. 현행은 체감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인데 올여름부터는 38도 이상의 극한 더위에서는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 발령이 고려됩니다. 견딜 만한 더위와 생명 위협 더위를 구분하고 폭염 총력 대응의 방아쇠가 되어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더 빨라지고 대상 범위는 넓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핵심 시설에만 보내지던 지진 경보를 결합해 통보 시간을 3에서 5초 수준까지 크게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본 대지진 발생 시 우리나라 동남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외 지진 조기 경보 영역을 난카이 해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